우리 강영구 교수님은 이래 보시면은 건축 토목 쪽입니다. 건축학과를 하고 UCLA에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을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오시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쭉 계셨고요. 쭉 보시면은 또 예 교수님과 같이 강영구 교수님은 ACI 미국 콘크리트 학회하고 포스트 텐션 학회 PTI의 두 군데 학회에 12년, 13년에 펠로우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원 중에 한 1% 전후에 회원을 어 어 우리가 펠로우고 매시는 거거든요. 우리 강 교수님은 앞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건축 구조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이고 방금 저 앞에서 말씀 학회 이름도 그런데 스마트 포스트 텐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하였고 건축물의 설계, 안전, 내진, 내풍 설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특히 안전 쪽에 선도적인 연구와 또 산업화에 큰 기여를 하셨고요. 그밖에 우리 국내외 활동도 있지만 방금 ACI하고 PTI, ACI에서 주는 2009년 최고 우수 논문상 예, 왓슨 메달을 받으셨고 2013년에는 우리 포스트 텐션 학회 PTI에서 케네스 본디 어워드를 또 수상을 하셨고 그 결과로 아마 두 학회에 아마 펠로우로 스카 회원으로 각각 선임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교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들 동료와 학생들한테 쭉 이래 물어보니까 첫 번째 선생님께서 우리 한림원에 우리 회원표를 조금 다 주는데 회원표에 영어 이름을 꼭 넣어 달라. 그래서 이름이 토마스랍니다. 토마스인데 우리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에 왜 토마스와 친구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 토마스와 같다. 저는 애니메이션에 토마스와 친구를 보지를 않아서 어떤 분이 토마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학생들이 아마 특히 평가를 하는데 선생님의 옷 사진에 보셨다시피 이래 덩치도 있으신데요. 전기 기관차 같답니다. 오늘 아마 전기 기관차와 같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쭉 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강윤구 교수님께서는 "나의 아름다운 연구가 당신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면." 하는 제목으로 아마 전기 기관차와 같이 아마 훌륭하게 강연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매실 때 일어나셔 가지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강영구 교수님. 이런 발표 는 처음 해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제 얘기를 자전적으로 하는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와 같은 질문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어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과학적 경험과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뭐 과학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아마 모든 학생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별자리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관찰을 했었었는데 여기에 저런 별자리가 있고 저기에 저런 별자리 있고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서울이 이제 밝은 도시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또 뭐 공기도 안 좋고 해서 포기를 했죠. 네, 그러다가 인제 지구 자전에 의해서 달의 궤적을 관찰하는 것을 인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매 시간 나와서 그걸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와.
근데 이것도 물론 포기를 하게 됐죠. 친구가 첫 번째는 안 나왔고요. 그래도 혼자 꿋꿋이 나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는 자리를 잘 잡았었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우리 이제 아파트에 가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아파트를 연구할 운명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취미 같은 것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런 어린 학생들은 인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떻게 연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가장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이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를 남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는 모든 생산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험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음악을 듣게 됐어요. 가령 제가 영화도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도 많이 책 보는 거, 특히 만화책. 근데 인제 그 시간 동안에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생산적인 활동이. 그래서 음악을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음반도 생각이 나서 당시에 듣던. 그래서 사실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 타이틀이 있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서 제가 제 연구가 이 미래를 이제 밝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당신이 누군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누군가 이제 소비자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은 건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제 학생들의 그런 지도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작게는, 그다음에 인제 저희 대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일단은 제대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아름다운 연구인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문적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입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좋아해서 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쪼끔이라도 싫어하면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도록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화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제자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물리학을 제가 했었죠. 아니더라고요. 예. 건축학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건축학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건축 구조의 재미는 이 축적의 학문이라서 일단 한번 쌓이면 도망가질 않아요. 평생토록 계속 쌓이는 학문이라서 예 교수님께서 전자기학 쪽에 좀 가까운 분야신데, 그것과는 달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연구한다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건축 구조의 장점은 일단은 머리만 갖고 할 수가 있어요. 맨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스마트폰이다, 아니면은 조선이다, 뭐 원자력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머리만 갖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건축 구조는 태생부터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디지털 세계에서 그 현실 건물을 미리 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저런 단어를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예. 이 연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비로소 좋아지는 그런 학문이고, 그래서 인제 초반에는 좀 이게 '대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longevity.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고 마이크로를 다루지 않죠. 나노는 물론이고요.
마이크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미덕이 있죠. 그 구조 건축 구조의 미덕은 라운딩을 하는 거죠. 숫자들을 라운딩을 하는 게 그 진정한 미덕이죠. 당시에는 몰랐던 장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구조공학자는 품귀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실제적인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퀄리티 스트럭처에 있는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뭐 이 방송을 보는 그래서 '야 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해외 유학을 가기로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어 뭐 인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인제 약간 가족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하루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최대한 빨리 이제 대한민국을 좀 뜨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찾아 이제 산말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인제 그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어떤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오퍼를 받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디클라인을 하고 일단 유학 가는 거 먼저고요. 그게 첫 번째 제 커리어 디시전입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고생이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네 고생은 고생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쪼끔 변했죠, 얼굴이. 예. 고생한 얼굴이죠. 예. 그래서 인제 또 학교도 바꿨죠. 인제 뭐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지도 교수님은 곧 은퇴하실 분이라서 또 지도 교수님도 찾아 나섰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내에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 지금 여기 학생들 제자들이 필요할 때는 뭐 지도 교수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필요시에는 호소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학생 많이 있죠. "이 연구보다 저 연구가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박사 과정이라도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에게 확고한 주장을 하지는 말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과 분야, 산업계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나이가 아닐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 좀 슬기로운 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 경우는 해외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뭐 저희 부친께서 같은 건물의 교수님이셔서 제가 아주 불편을 했습니다. 아주 불편해서 하루빨리 좀 먼 곳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아 예. 저 다른 과인데도 어떻게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공학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중에서도 구조 설계를 했어요. 예 스트럭처 디자인인데 이게 사실 좀 이 버서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쪼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 설계 분야인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연구예요. 예. 실무에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년 후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는 연구도 당연히 중요하죠. 나노 연구 같은 경우에 좀 그럴 수가 있겠죠. 어쩌면 뭐 30년 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구조 설계는 정말 바로 다음 해 또는 10년 안에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연구를 하게 돼서 저는 그게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뭐 아직도 연구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그 자체로 어 정말 좋은 디시전을 내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공학은 쪼끔 다른 것 같아요. 구조공학은 역학하고 좀 접목이 돼서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쪼끔 그 텀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년에서 20년. 저는 좀 성격이 급해 가지고
당장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전공 분야의 연구 주제와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만 봐도 뭐 제 전공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석사를 이제 갔습니다. 일단은 탐색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서 마침 장학금이 나온 학교인 대단히 고마운 그리고 훌륭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갔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강구조를 하세요. 그래서 느슨하게 강구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래서 뭐 역학이나 다른 것들 뭐 신뢰성 이런 것들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좋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석사를 가기 전에 지원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딱 가려고 보니까 IMF가 터졌어요. 고생이죠. 예. 상당히 고생을 했죠. 이 추운 지방 아닙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차가 없이 이 뚜벅이로 다녔는데 이게 돈이 갈라 한 장이 너무 그 당시 비쌌죠. 예. 그래서 인제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지도 교수님과.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인제 좀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구조는 이제 철골이죠. 예.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진단. 진단하시는 교수님은 빨리 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거기에 좀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잘 몰랐지만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시기 아닙니까? 쪼끔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언제 올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제가 쪼끔 시간을 좀 뒀죠. 한 2주 이렇게 "2주 있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2달 있다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걸 그랬어요. 가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내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미시간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뭐 내진 설계는 모든 학교에서 다 하는 분야인데도 "내진 설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통으로 해야겠죠.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 교수님께서 오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고요. 지도 교수님인데요. 이게 진동대 실험이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다. 정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펀딩은 일본에서 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미일 이런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디시전이었는데 이전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오퍼도 많이 왔고 또 대화도 계속하면서 또 제가 심지어는 "곧 합류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 물론 사인을 한 건 아니고 이메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대화를 하면서 뭐 이런 좀 굉장히 느슨하게 대화를 해 나가다가 존 월러스 교수님의 콜을 받고서는 바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무량판을 연구하게 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무량판. 무량판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날 밤이 기억나는데 바로 답장을 했어요. 2주 있다 갈 수 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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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km 정도 내에 네네네. 지진이 네. 6 정도면 어떻게 돼요? 서울의 뭐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좀 서울 시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많은 건물들이 재사용하기 어렵게 되겠고요. 대다수의 건물들이 예. 일단 인명 피해 6 이면 경주 지진보다 강한 것인데요. 인명 피해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집 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특히 뭐 중저층 건물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일본같이 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망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조적 건물은 일단 칸막이로 돼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돼 있는 조적 구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칸막이가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덮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의 흐름이 정통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좀 있었죠. 예. 제가 그래서 이 내진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량판 포스텐션을 또 하게 됐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 맡게 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제 학생들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실무도 하면서 병행을 했죠. 예. 그다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얼마 전에도 방문을 제 학생하고 같이 했었는데 시애틀에 있는 그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 구조 설계사에서 근무를 할 기회가 생길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다가 제가 미국 대학교 중에 유니버시티 오클라호마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 디시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예. 닥터 미시죠. 예.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학생들의 멘토나 또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위한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저는 이분의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린 학생들은 언젠가 그런 분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계속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꼭 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여러분들을 발탁을 해 줘야 돼요. 혼자서 유아독전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항상 추천을 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항상 뽑아 주거나 발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 이치인데 본인이 모든 거에 정성을 그렇다고 뭐 모든 열정 페이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 갔었는데 여기 상당히 중지진대예요. 왜냐하면 거기 인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95%는 내진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 이곳에 갔더니 지진에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는 95%의 그런 엔지니어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신 제가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재료도 했고요. 보수 보강도 했고 포스트 텐션도 했고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 프리텐션도 있고 포스트 텐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인제 국내에 인제 들어와서 뭐 원자력 구조를 할 일이 생겼어요. 예. 저로서는 골든 기회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구조고 포스트 텐션 구조고 비부착 시스템이에요. 아 철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 속에 당겨 놓은 강선이 있고요.
그게 콘크리트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 교량 같으면은 거기에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좀 관하고 붙여 놓는데 이 원자력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힘이 담겨져 있는지를 그 30년 동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죠. 예, 거의 예,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원자력 경납 구조는 또 이 보시다시피 이게 그 고려해야 되는 게 비행기 충돌 고려해야 되죠. 폭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계에 이렇게 많이 고려하는 구조가 많지 않죠. 내화도 고려해야 되고 극한 내압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곡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모든 연구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그전에 제가 ACI나 그 ASME, 예, 미국 사람들은 ASME 그러는데 거기서 활동하던 거, PT에서 활동하던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커리어 디시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디시전한 것도 아니고요. 국내 현실과 또 여러 국내의 기관들이 저한테 어프로치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성능 기반 내진 설계를 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무 컨설팅도 많이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초고층 빌딩이 정말, 정말 해안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부산이나 울산, 인천, 여수. 뭐 경주 지진도 있고 포항 지진도 있었지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고층은 바람에 더 취약하죠. 예, 뭐 주파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태풍을 직격으로 맞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풍 설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저의 디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뛰어드는 거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내진 공학을 연구했다. 그다음에 구조 그냥 콘크리트 정통 구조를 연구한 사람이 내풍 공학에 뛰어드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인데 저는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110 층. 예. 110 예. 뭐 많이 움직이죠. 예. 뭐 한 1 미터 이상 움직이겠죠. 예. 왜냐하면 워낙에 초고층이다 보니까 쪼끔만 흔들려도 휘청휘청 거리가 예, 그렇죠. 예. 예. 시간 좀 더 주실 거죠, 저? 예. 그래서 실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진을 하게 됐는데 아, 대한민국에서 이 초고층을 하는데 이 '바람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모두 아실 거고요. 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지금이라도 시작을 출발을 해야 되겠다.'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은 저희 연구실에 단 한 명도 없었죠. 예. 그래서 뛰어들어 가지고 예, 하게 됐습니다. 성능 기반 내풍 설계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조금 달라요, 내풍공학과. 내풍공학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어 좀 구조물과 그 유체와의 그 상관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성능 기반 내풍 설계라는 분야는 그러한 자연적인 것과 현상과 구조 설계를 연결하는 분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구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공학, 내진공학, 풍공학이라는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학자들은 콘크리트 구조, 강 구조, 구조 해석으로 나누셨는데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큰 분야가 구조공학과 내진공학은 그나마 좀 굉장히 긴밀하고 친하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내진공학을 전혀 하지 않는 구조공학자도 많이 있죠. 근데 저 풍공학 하나만 너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 오고 그 구조공학이나 내진공학과 결합이 안 돼 있는 것이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저는 풍공학을 제2의 전공으로 마스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걸 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성능 기반 내풍 설계를 해서 설계적인 부분만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풍공학을 다 알아야지만 그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마스터 중이죠. 예. 성능 기반 내풍 설계 분야를 개척하면서 세 개 분야가 비로소 하나로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디스커버리. 그게 초고층 빌딩 설계에 있어서 최적화되어서 반영이 되어야만 하고요. 내진 설계만 한 초고층 빌딩, 내풍 설계만 한 초고층 빌딩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건축 구조는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 "건축 설계가 종합 예술이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축 구조가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설계와도 협의를 해야죠. 예.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 기능 생각하시는 분들, 법규, 그다음에 이제 내장재, 외장재, 설비, 예, 열 환경, 빛 그런 모든 분야와 저희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자연하고도 저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연이라는 게 옆에 숲이 있어서 그 숲하고 어울리는 그게 아니고요. 자연의 힘과도 조화를 해야 되니 이게 진짜 종합 예술인 것이죠. 그냥 하중도 아니고 극한의 하중입니다. 극한의 하중이라는 것을 이겨낸다는 건 의외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지진하고 태풍에 의한 공지는 제가 오늘도 강의를 했는데 "진짜 무섭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더 무섭다라고 오늘 아침에는 강연을 했는데 제가 저녁에는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실 중력이 제일 무서워요. 1 초도 쉬지 않습니다. 0.0001 초도 쉬지 않는 게 중력이에요. 봐주지 않아요. 이런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인문학적인 분야, 또 예술적인 분야, 기능적인 분야, 법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 다 이걸 다 해야 되니 그게 종합예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 연구가 아름다운 연구라고 한 거예요. 제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셨겠지만 뭐 오늘 자화자찬하는 날이니까 저도 예 제 분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조 설계는 내가 합니다. 그 연구는 제가 하죠. 하지만 건물은 남에 의해서 실현이 돼요. 많은 분야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방서 표준, 지침, 매뉴얼, 소프트웨어 등으로 전달이 돼요. 그죠? 피어 리뷰나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는 있는데 뭐 해당 프로젝트에만 한정이 되겠죠. 더 큰 영향, 연구에 대한 더 큰 영향은 결국 지면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준이 높지 않은 엔지니어가 담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위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결과물들, 제가 연구해 가지고 도출된 결과물들이 남이 이해를 혹시 못한다거나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게 만들었다면은 그건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구조 공학과 구조 설계를 좀 약간 디스팅귀시 했는데 구조 공학은 쪼끔 더 현상을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고 구조 설계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책무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이해하니까. 나는 너무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까 그 전기 기관차 말씀하셨는데 직진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실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건물을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포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무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이 좀 중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시간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포스트 텐션 긴장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냐. 아이디어는 중요하죠. 일단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구항, 특허 청구항이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그 노하우들을 굉장히 기초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아까 심플한 거 말씀하셨는데 심플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설계 분야에 적용이 돼요. 쪼끔이라도 심플하지 않으면은 디펙트가 날 수가 있어요. 심플한 게 훨씬 좋습니다. 빌드업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인내력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밥 좀 빨리빨리니까 시간하고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이디어는 훌륭했어. 특허도 잘 냈어. 노하우를 쌓다가 포기해. 그런 수가 많죠. 근데 빌드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특히 이런 미래 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사람들, 여러 분야에 나와 일이 되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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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드렸나요? 예. 뭐 기술 패권, 뭐 융합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펀더멘탈을 굉장히 저는 중시하고 싶습니다. 정책 제언에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조금 유사한 일을 한다고 단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문 영역의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도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다만 좀 대한민국 현실적으로 포장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제언서뿐만 아니라 결과물조차 그렇습니다. 예. 정책적으로도 기본에 충실한 연구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학자들이 너무 기본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고 겉멋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쓴소리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연구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에서 그걸 푸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게끔 놔뒀으면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푸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 그 일종의 파벌이 자꾸 형성이 되죠. 같은 분야에서도. 분야끼리 또 집단 이기주의가 있죠. 다수결을 하면 안 돼요. 5대 4가 되면 결정은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AI가 그 결정을 할 것이냐? 저도 잘 모르지만 정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이 제자들과 모두 함께 이뤄낸다는 거 당연히 어크놀로지 해야 되겠죠.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고 싶지만 원장님이 벌써 3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은 더 안 받는 걸로 하고요. 아마 우리 한림원의 사모님 메시는 정보가 리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께서 미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시고 아드님하고 따님도 가신 것 같아서 제가 당장 그 연구실에서 최고 고참 보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발언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은 어떻다라고 최대 2분 내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큰 박수로 좀 겁먹지 마시고. 예. 안녕하세요. 그 강윤규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김만우입니다. 예, 고참은 아니지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강윤 교수님께서는 일단 항상 폭넓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누구보다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따뜻한 조언을 주시는 스승님이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년 중에도 24시간 연락이 돼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반대로 알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대로 시차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과학기술 한림원 정의원 씨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 연구원 일동도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